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의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일간별 운세를 간단한 평점과 점수로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간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이런 순으로 일간별로 실전 사주명식을 예로 들어서 2021년 신축년의 운세를 알기 쉽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면서 2021년 신축년의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가 2020년 경자년, 내년이 2021년 신축년, 소띠해지요. 자, 일간별 운세, 간목일간부터 가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일간별로 오늘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점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년에 이제 신축년이죠. 신축년의 물상이라든가 신축년의 간략한 특징을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평점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신축하게 되면은 이제 지지에 편인을 깔고 있죠. 축토라고 하는 편인을 깔고 있다. 그래서 이제 토생금 편인이고, 그 다음에 기토가 역시 지장간의 기토가 편인인데, 자, 진술충미 지장간은 이 본기라고 하죠. 기토가 이 본기가 18일간 머물게 되죠. 한 달 동안에 18일간. 그래서 힘이 가장 세다. 지장간의 인성. 그 다음에 신금은 비견이 되지요. 신금은 비견이 되지요. 진술충미 지장간에서 중기, 여기에서는 이제 신금이 중기인데 이것은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3일 동안 머물기 때문에 큰 힘은 없다. 단지 이것은 어떤 종자용이라든가 시약 정도 이런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식신이 있지요. 식신. 자, 개수식신 같은 경우는 진술충미에서 여기 초기니까 9일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보다 3배 파워가 있죠. 중기 신금보다 개수 식신이 그 실질적인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한 해 운세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통근, 투간, 투출입니다. 통근, 투간, 투출. 오행과 육친. 오행과 육친의 통근, 투간, 투출. 통근, 투간, 투출. 자, 그 전에 이제 음양, 오행이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과 육친, 그 다음에 통근, 투간, 투출. 이 외에 이제 신살, 12운성이라든가 12신살이라든가 기타 신살은 이 후순위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2021년의 화두를 보겠습니다. 자, 토생금, 여기도 토생금, 금생수, 대체적으로 토금수 오행과 육친이 지배적으로 강하죠. 그러면 일단 목화가 강한 사람, 목화가 사주에 강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요. 조우에서. 가령 사오미월생, 사오미월생에 출생했다. 사오미월. 어떤 일간이고 사오미월에 출생을 해서 월지가 사오미,
뭐 신월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신월. 이렇게 되면은 신축년에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런데 사오미월에 태어났을 경우는 괜찮은데 해자축월. 자,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경우는 대체적으로 신축년에 조후에서 불리하지요. 왜냐? 대체적으로 천간지지와 지장간이 금수 쪽으로 가는데 지장간까지 해자축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조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 사주의 분석이라든가 운을 볼 때는 조후와 편중과 오행가육진의 통근, 투간, 투출을 중심으로 봐야지 12운성이라든가 신살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우선순위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신축년에는 이 진술춘미는 어떻습니까? 묘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고지, 계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묘지와 고지로 작용하는 경우,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일가는 내년에 묘지니까 뭐 망했다, 이 단식 판단은 틀리고, 묘지와 고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목과 수, 목이 목국토, 소토를 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묘지 작용이 최소화된다. 두 번째는 수, 사주의 임수라든가 해수라든가 이런 수가 있어서 조절작용을, 수생목이라든가 이러한 조절작용을 하면은 이 축토가 묘지 일간이더라도 까딱없다. 그냥 묘지다, 고지다. 이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토생금 금생수이니까 인력과 출력이 잘 되지요. 편인, 인성은 인력이고 일간 기준, 비경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금생수, 요거는 설기지요. 그래서 인력과 설기, 출력이 잘 된다. 원활하게 된다. 그런데 이 비견이라고 하는 신금이, 편인은 뭡니까? 과거지향적이죠. 식신은 뭡니까? 미래지향적이죠. 여기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번뇌를 하는 이러한 형국인데, 자,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목일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점수를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것은 단식 판단입니다. 이 점수와 평점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냥 개괄적으로 매기는 점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간목일간은 내년에 A0, 뭐 대학 다닐 때 학점에서 A0 정도면 장학금이 나오는 점수죠. 그 다음에 뭐 100점 만점으로 하면 95점 정도는 줄 수 있는 운이다. 일단 좋은 운이지요. 왜 그럴까요? 자, 간목일간에 지지의 축토가 왔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축토를 천간으로 올리면 기토가 되죠. 그러면 간목일간에 축토가 천간으로 변환이 되면 기토로 갑기합이 되죠. 갑기합이 된다. 자,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자, 간목에게 기토는 정제지요. 정제와 간목일간이 합의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실을 의미하죠. 뜬글은 잡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추상적이 아니라 뭔가 손에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재물운도 좋아지고 일단 어떤 사업장을 오픈한다. 만일에 간목일간이 천간에 병화라든가 무토가 있게 되면, 특히 병화가 있으면 금상첨화지. 왜냐? 자, 병화가 있으면 간목 좌측 우측에 어떻게 됩니까? 자, 병화가 없으면 사활에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화식신이 되지요. 이 병화나 사화가 만일에 있으면 이 토가 오면 재성이기 때문에 상관생재, 식신생재, 식상생재가 되기 때문에 발복을 할 수가 있다.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경매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좋다. 머뭇거리지 말고. 예, 머뭇거리지 말고. 이런 경우는 우량주보다도 위험 부담이 조금 있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면 수익률이 대단히 많이 창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쫌생이 같이 간목일간이 기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면 오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목일간이 축토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대지지요. 자, 12운성에서 양간의 12운성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음간이 문제지. 음간의 12운성은 왜 틀리느냐? 뭐 기존의 12운성도 있고 새로운 12운성도 있는데 음간의 12운성을 보는 것을 양간이 신체적, 육체적이라면 이 음간은 정신적, 심리적인 면을 12운성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양간 12운성과 음간을 동일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12운성도 기존 12운성도 어폐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12운성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된다. 우리가 보통 천간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지지는 어떻습니까?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이라고 하지요. 12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간과 음간, 양간이 잘 맞는 이유는 실질적이고 실질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음간이 맞지 않는 이유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느낌, 정서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양간과 똑같이 12운성을 적용을 하면 절대 안 보는 게 낫습니다. 12운성의 음간은 이 통근, 투간, 투출, 발달, 고립, 과다, 무존재로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2운성자 때들 음간에 들이대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맞지 않는 이론으로 혹세 무민을 할 큰 도구로서 쓰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일간은 12운성자 때를 적용하지 말고 통근, 투간, 투출, 특히 발달, 고립, 즉 병약용신이죠. 무존재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정확히 맞는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은 점수를 C0 이렇게 되면 75점 정도지. 간목일간은 A 장학금을 타는데 을목일간은 학점이 약간 시들시들하지요. 비실비실. 예, 20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20점이나. 뭐 학사경고는 안 당하지만 자, 왜 을목일간은 C제로 이렇게 75점 비실비실 시들시들 하느냐? 자, 일단 조구가 중요합니다. 을목이 어떻게 되냐? 습목이지요. 간목과 을목은 천양지차입니다. 예, 축축한 나무죠. 그런데 신금도 그렇고 특히 축토도 그렇고 습토가 오니까 일단 조우에서 대단히 불리해지지요. 특히 을목일간이라도 사오미월생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해자축원 을목일간이 조우가 맞지 않는 축토 신축이 왔는데 만일에 축월생이다 을목일간이 이러면 꽁꽁한 땅에 그야말로 건강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이럴 때는 이제 을목일간에 특히 해자축원인 사람은 은인자중을 해야 됩니다. 은인자중 적극적으로 펼치지 말고 직장을 과감하게 옮기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투자를 하라. 예, 간목일간이 주식 투자하고 한다고 을목일간이 똑같이 간목을 따라 투자하지 말아라. 예, 여기는 상승운이고 여기는 하락운입니다. 반대로 을목일간이 사오미월생이다. 그리고 천간에 목화, 특히 병화나 무토가 있다. 병화나. 그래서 목화상간이다. 이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을목일간에 해자축월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수생목으로 공부를 많이 하라. 여기도 인성운이 있죠. 을목일간에 지장간에 신축의 지장간에 개수가 오면은 을목일간은 인성운이 되기 때문에 학문 공부 자격증 아직 실력이 덜 갖춰졌으니까 내년에 을목일간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해. 간목일간은 펼치고 을목일간은 음추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일간으로 갑니다. 자, 병화일간은 어떻게 됩니까? B 플러스 학점으로는 약 88 올림픽 88점 정도. 자, 왜? 병화일간은 어떻습니까? 병화일간은 양 중의 양이지요. 신축은 지장간까지 중의 음이지요. 그래서 일단 조우는 일견 해결이 됩니다. 가장 양적이기 때문에. 자, 병신합이 되죠. 천간에. 그 다음에 화생토, 지지로 화생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병화일간에 축토가 오면 화토상간이 되죠. 화토상간이 되면 다소 답답한 건 있지만은 재물 욕심이 생기죠. 돈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일단 병화일간이 뭐 2018년부터 무술년의 묘지부터 이제 서서히 그 기해년 경자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병화일간이 내년이 되면 꿈틀꿈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식상을 만나면 죄를 탐구하려는 돈 욕심이 돈독이 오르게 됩니다. 돈 욕심이 오르게 되죠. 그런데 주의할 거. 병화는 이 따뜻한 양의 기운은 축토를 만나면 축토가 병화의 기운을 독이, 설기 훔쳐가 버립니다. 이 기운을 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함부로 오픈하지 마라. 간목은 그냥 펼쳐도 되는데 못 먹어도 고. 이거는 고스톱을 잘 쳐야 됩니다. 고를 해야 되느냐, 강을 팔아야 되느냐. 이것은 일단 간목과 을목 중간 정도의 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간목은 중도, 중용을 지켜야 됩니다. 간목이 적극적, 을목이 소극적이라면 병화는 중도를 지키는 해가 됩니다. 내년에 중도를 지켜라. 단 병화일간 중에서 사오미월생은 펼쳐도 됩니다. 병화일간 중에서 화기운, 목화기운이 강하면 일단은 적극적으로 뭐 투자도 해도 되고 이사도 가도 되고 매매를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정화로 갑니다. 병화에 비해서는 정화가 다소 불리하죠. 왜? 정화 같은 경우는 일단 화 중에서도 음에 해당하는 화지요. 그래서 여기는 C0 정도, C0 이렇게 되면 85점, 75점이죠. C니까 75점 정도. 75점은 조금 야박하고 70 C 플러스가 돼가지고 78점 정도 주는 게 타당합니다. 자, 일단 병화가 성장이라면 이 정화는 수축작용을 합니다. 양이 성장하면 음이 수축작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소극적. 그래서 오픈을 하면 안 됩니다. 오픈을 주의하라.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 정화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학문 공부 자격증. 을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을목과 정화는 한 번 더 자신의 부족한 게 어떤 부분인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준비해서 때를 기다려라. 자, 그 다음에 무토로 갑니다. 자, 무토는 괜찮죠. 일단 A학점, A- 정도, 이런 92점 정도 줄 수 있죠. 어떻게 이제 무토가 신축년에 축토가 오면 겁재인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자, 이 무토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양지가 되면서 12운석에서 양지면은 일단은 서서히 태동 펼칠 시기인데 이 축토는 무토의 천을귀인이 되죠. 천을귀인이 됩니다. 자, 오행상, 육친상으로는 겁재지만 겁재운이라고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저 겁재가 자기 사주의 용신인가 아니면 이와 같이 천을귀인인가. 그래서 일단은 무토일간이 천간에 간목과 병화 두 개 다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따따봉이죠. 무토일간이 천간에 간목이나 병화 하나만 있어도 일단 적극적으로 펼쳐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토일간 그리고 만약에 무토일간에 사오미열생이라면 기회가 오는 거죠.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좋고 직장을 옮겨도 좋고 오픈을 해도 좋고 예, 단 건강은 조심해야죠. 토가 거듭해가지고 오면 위장이라든가 이런 소화기라든가 그 다음에 기토일간은 무토일간하고 같은 토일간이지만 다르지. C-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72점 정도. 자, 왜 기토일간은 그럴까요? 일단 조후가 문제입니다. 조후. 자, 천간의 기토는 지지의 축토와 변환하면 같지요. 역시 신금의 토다금매라든가 일단 매금도 매금이지만 이 기토일간은 반드시 병화가 필요합니다. 기토일간이 천간에 병화나 지지에 사화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일단 기토일간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열이박빙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조심조심해라. 만일에 기토일간이 이 자기 점수를 모르고 오픈을 하거나 직장을 함부로 때려치우거나 경거망동을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토일간은 좀 안정적으로 안전빵으로 해야 됩니다. 아직 펼칠 때가 아니다. 자, 경금일간을 보겠습니다. 자, B 제로 이렇게 되면 85점 정도 되죠. 자, 어떤 사람은 경금일간의 묘지인데 어떻게 B를 주느냐? C나 D를 줘야지. 그러니까 경금일간의 축토가 묘지다. 이 12운성 하나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수 중에 하수가 됩니다. 12운성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되고 용신, 기신, 12신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조후와 통분, 투반, 투출. 예. 경금일간에 자 축토면은 어떻게 뿌리를 내렸죠. 축중신금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만일 경금일간이 천간에 간목이라든가 병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벽갑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천을기인이 되죠. 경금일간에 이것은 묘지도 되지만 귀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금일간의 인성이 귀인이죠. 후원자라든가 귀인, 후원자라든가 좋은 사람과 매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는 안 되고 경금일간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3명 정도, 본인을 제외한 2명 더, 3명 정도가 융합해서 교재를 쓴다라든가 어떤 사업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로 융합해서 오픈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경금일간은 지금 이 초반에는 축토운이 오면은 초반에는 대체적으로 조금 불리합니다. 인생의 삶도 경금일간은 초반 청년기, 중년기 여기까지는 조금 불리하다가 장년기, 말년기에 발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보통 그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서서히 기회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경금일간이 이 벽갑 인정이 되냐 안 되냐는 벽갑 인정이 그냥 간목과 병화와 정화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 그 운이 된다고 해서 벽갑 인정이 아니라 벽갑 인정은 반드시 신유술 월에 태어났을 때 벽갑 인정의 A급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벽갑 인정이다 이것을 단식 판단하면 안 되는데 경금일간이 지금 묘지라고 해서 경금일간의 목이 튼튼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극토, 소토가 되기 때문에 경금일간이 목이 사주에 튼튼하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통근을 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목이 튼튼하면. 그 다음에 아니면 수가 있어가지고 수생목이라든가 조절작용을 하면은 그 묘지운을 계고 고지운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묘지운이니까 오픈하면 안 된다. 고지니까 계고가 된다. 이 단식 판단은 목과 수의 동태가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단식 판단을 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일간으로 갑니다. C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죠. 이러면 78점 정도입니다. 경금이 B 제로라면은 여기는 C 시들시들하지 점수가
비실비실한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조후. 사주 운세에서는 이 조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용신도 조후가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억부용신, 세 번째 격국용신, 그 다음에 통간, 그 다음에 종격이라든가 병양용신인데 조후에서 불리하죠. 신금일간이 신축이 오게 되면은 축축하죠. 그래서 일단 조후에서 반드시 목화가 필요해요. 신금일간 중에서 목화 기운이 천간에 뜬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10점 정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신금이 신약한 신금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축중 신금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금이 축토가 와서 매금이 안 되려면 경금과 같습니다. 신금일간에 목이 약하거나 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내년에 답답하죠. 미치고 환장하죠. 그래서 목 기운이 대단히 중요하고 병화라든가 화기운, 목화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사오미열에 태어난 신금은 까딱없다. 단 해자축월이라든가 사주가 축축한 신금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금이 지장간에 신금을 만나면 uk기가 발동합니다. uk기가 뭐냐?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리는 욱하지요. 원래 이 신금 같은 경우는 미남미녀들이 많죠. 뭐 연예인들에서 전지현이라든가 김태희라든가 소유진이라든가 대부분 신금들이 매끈매끈하지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기 때문에 인물이 있는 만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덕되는 일을. 이 성격이 까칠까칠하죠. 그래서 이 웃기가 발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론 신금일간이 매금이 돼서 토가 많고 매금이 되면 건강도 주의해야 되는데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라든가 위장이라든가 신장, 방광, 자궁까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금은 마음 수행을 내년에 많이 하면 내년 후년 이민년부터 좋은 기회가 오지요. 인묘진 사오미에 완전히 날개를 달지요. 그래서 신금은 올해와 내년까지는 수행하면서 마음 공부하면서 인내, 참고 견뎌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신금이 보석이 빛날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로 갑니다. 임수는 B 플러스, B0, 85점. 자, 임수하고 개수 있는데 개수보다는 임수가 내년에 조금 더 낫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수나 개수나 천간에는 반드시 목화가 있어야 됩니다. 목화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축토는 어떻습니까? 축토는 반드시 병정화로 녹여야만 병정화로 녹여줘야 저걸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천간에 병정화라든가 간목, 을목이라든가 간목이 좋겠죠. 이게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 임수 역시 뭐 해자축월이면 불리하지만 사오미월이면 임수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개수만 남았죠. C 플러스 78점 정도. 임수보다는 왜? 역시 임수와 개수 중에 이것은 음이지요. 내년에 음이고 지장간도 전부 음이지요. 마이너스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화가 더 절실하게, 목화가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목화가 개수일간에는 더 절실하다. 그리고 만일에 개수가 해자축월생이라든가 수기운이 많을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고독하고 특히 우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울증. 그래서 특히 이 개축일주, 개수 중에서 개수일간 6개 중에서 개축일주는 내년에 아주 은인자 중이면서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 역시 이 조우가 대단히 불리하죠. 개축일주 중에도 사오미월생은 괜찮은데 개축일주가 해자축월생 중에서 신축일주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예민해지고 불안하고 그래서 임계수일간이라든가 운이 조금 불리한 신금
뭐 기토라든가 정화, 을목일간 이 일간들은 가급적이면 정신적인 이 내공을 채워서 할인업을 해도 좋고 유경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사업이라든가 뭐 고아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점수가 A와 B가 나오지 않은 일간들 여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주에 간목이라든가 병화라든가 무토가 천간에 있으면 세 개 중에 한두 개라도 있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만일에 이 중에서 두세 개가 있다. 간목, 병화, 무토 그렇게 되면 이 개수일간, 신금일간, 기토일간, 을목, 정화일간 같은 경우도 점수가 10점에서 15점 이상은 뻥충 뛰어가지고 다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단식 판단입니다. 아까 강의 전에도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듯이 시간 관계상 일단은 신축년에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각 일간별의 운세를 개인적인 기준에서 단식 판단입니다. 그래서 평점을 내고 점수를 한번 내봤는데요. 자, 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사주 구조상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간목일간 문제 간목일간의 실제 사주의 예를 들어가지고 왜 이런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간목일간도 일간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 75점도 나올 수가 있고 뭐 80점도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은 평균적으로 나온 데이터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축토는 변환기죠. 해자축을 갈무리하는 운이죠. 해자축 3년 인묘진 이래서 이것을 전목운이라고 하죠. 전목대운 대운은 30년마다 토대운이 오고 세운도 3년마다 오죠. 축. 자, 이때는 직장 이직이 많습니다. 다른 때보다. 그리고 사업을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그 다음에 이사도 많이 할 것이고 매매운도 상당히 이제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축중신금은 하극상 이제 가족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친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대드는 하극상이 발달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축토운에는 건강질병에서 위장 소화기, 우울증, 그 다음에 디스크라든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 외에도 수술수가 발생을 하고 가장 주의할 게 직장이라든가 배우자와 관제 구설수로 인한 소송, 법적인 이러한 문제 특히